네, 어떤 뭐 정책의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1인당 월 600만 원 넘는 에이즈 약값을 무상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같이 해줌과 동시에 에이즈의 가장 큰 주 전파 원인인 항원 선교의 위험성은 애써 덮으려고 하는 인권중들이 있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조선족 무상 의료 지원 이런 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일견 보면 돈도 안 되고 그냥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는 선동질인데 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선동 세력들에 왜 편승을 해서 저런 정책들을 대체 왜 시행을 하는 걸까요? 자, 이거 실상은 무상이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죠. 아니죠. 더 안정적으로 쉽게 벌게 되죠. 뭐 군대 납품 하나 잡으면은 철밥통 되는 거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낙찰이 되게 되면은 경쟁자 없이 안정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자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경쟁하는 것처럼 피곤한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조차 필요가 없게 되죠. 무상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짜 공짜냐면 그게 아니죠. 그게 진짜 공짜라면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이 돼야지만 그게 공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공단 예산으로 의료비를 메꾸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이건 난민이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는 공단 예산에서 분명히 보전을 받기 때문에 무상 의료를 확대하면 할수록 제약회사나 의료계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선동 세력들이 열심히 선동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여론에 편승을 하기만 하면은 어차피 내 돈도 아닌 국가 예산으로 내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에이즈 약값도 그 막대한 비용이 결국은 제약회사로 들어가는 거고, 진짜 에이즈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아프리카 빈곤국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적절한 조치를 못 받고, 결국에 에이즈 약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 선진국들 위주로 그 동성애 문화를 열심히 퍼뜨려대고 동성애 문화를 미화를 하면서 퍼뜨려댐으로써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제약회사는 약값을 버는 구조란 거죠.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물 뭐 입구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을 막 놔두잖아요. 전자 장비들 놔두는데 뭐 그런 전자 장비들도 분명히 어떤 뭐 업체가 생산을 해서 정부에 납품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돈을 크게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 강제 의무 접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 무상 접종이라고 고맙게 여겨야 될까요? 그 뭐 무상 접종 뭐 그런 문제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당하는 건강보험료, 그 건강보험료를 뭐 대부분 10만 원 이상씩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몇십만 원씩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몇십만 원씩 그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과 그 열심히 저축을 그냥 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이득일까요? 그리고 뭐 의료도 사제보험들 많죠. 사제보험보다 몇 배, 몇 수십 배는 비싼 그 국가가 원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좌파 정부들이 확대를 한다는 무상의료 서비스라는 게 과연 진짜 무상이 아니라는 거죠. 개소리죠. 그 무상의료를 확대한다는 거는 그냥 건강보험공단이 원천 징수를 해가는 그 세금 징수액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일 뿐이죠. 그렇게 쌓여가는 막대한 공단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특정 집단,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은 세금으로 벌어먹는 철밥통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불필요한 의료적 조치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만이 그 공단 예산에서 자기가 보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렇게 공단 보험금으로 다 보전을 받고 의사들은 사실 최고 약간 그 저연봉 의사들 중에 그나마 적게 받는다는 보건소 의사들도 사실 1억 원 넘게 받잖아요. 그렇게 역대 연봉들을 다 챙기는 마당에 뭐 조선족이니 뭐 난민이니 전부 다 무상의료 서비스 확대를 하자고 하면서 뭐 자신들이 슈바이처라도 된 듯이 행세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얘기는 복지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불필요한 보편적 복지로 또 이렇게 확대를 자꾸 하자고 하고 또 돈 없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금 징수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거기에 편승을 해서 붙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 철밥통 새끼들의 흑막일 수도 있다. 이런 흑막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지금 백신 관련해서 과도하게 괴담 퍼트리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백신 강제 접종은 안 된다고 굳건한 입장을 지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백신 반대 운동을 하는 거에 무조건 찬성을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백신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세력 뒤에는 또한 흑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뭐 되게 얄팍하게 생각을 하면은 뭐 괴담 선동을 해가지고 후원금 같은 거 슈퍼챗이라도 좀 받아보려는 그런 얄팍한 수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게 증거는 없어요. 뇌피셜인데 그냥 내가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서 생긴 내 나름대로의, 내가 그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세운 이제 그런 뇌피셜이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신 괴담을 제2의 광우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위세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그 광우병이라는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선동질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자충수였죠. 뭐 뇌에 구멍 뚫려서 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 거짓임이 밝혀지고, 이제는 웬만한 좌빨들도 광우병이 병신 개소리였다는 건 다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우병이라는 게 좌파들이 이렇게 병신이다를 알리는 중요한 어떤 그 척도가 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파 중심으로 또 백신 관련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자, 우파들도 이렇게 광우병만큼 병신들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맞불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건 사실 그냥 부수적인 기대 효과 정도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큰 그림은 이제 백신의 다음 단계인 진짜 목적은 이제 베리칩, 이제 퍼지티브 아이디라고 하는 그 베리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백신에 대한 괴담 자체가 이 퍼지티브 아이디를 심는데 설득력을 이제 좀 이렇게 퍼지티브 아이디를 사람들한테 심기 위한 밑밥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괴담들 들어보는 백신 맞으면 뭐 독극물이 잠복해 있다가 몇 년 후에 죽는다, 이런 소리들도 있고, 소리들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몇 년 후가 돼도 안 죽을 거란 말이죠.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안 죽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슬슬 의무적으로 베리칩 심자는 여론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반대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반대론 나오면은, 아, 저 병신 새끼들 백신 때 지랄하더니 또 지랄한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가 백신 패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백신이 예방 효과가 없죠. 팩트죠. 백신이 예방 효과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예방 효과가 없는 백신을 왜 자꾸 의무적으로 맞추려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없어요. 부작용의 해명도 못하면서 왜 무조건 맞추려고 하냐는 거죠. 일단 맞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건데,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 나서 뭐 추위에서 약해진다거나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은 사람들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침 같은 것도 이제 이게 좀 그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기침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백신을 맞고 나서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봐가지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백신이 진짜 백신이라고 쳐도 지금처럼 정치 세력에 의한 강제 접종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념적으로 간과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인데, 3번과 같이 검증 안 된 이야기들을 제가 사실 대외적으로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뭐 1, 2, 4번 같이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는데도 지금 시간만 질질 끌면서 적절한 해명조차도 못 하잖아요, 정부는. 근데 그러면서 뭐 또 백신을 또 이제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백신을 모든 인류에게 강제 접종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어떤 흑막 세력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거에 대한 의심인 거죠. 누군가는 백신을 맞추면 맞출수록 점점 이득을 보게 된다는 거죠. 딱 이 정도 수준의 의심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이 맞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맞으면 지옥 간다, 뭐 백신 666이다, 뭐 몇 년 후에 죽는다, 뭐 이딴 수준의 자기들 재밌는 쪽으로 이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괴담이나 퍼뜨려대는 거는, 오히려 전인류 의무 백신 강제 접종 계획 다음 단계인 베리칩으로 가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백신에서 충분히 괴담을 퍼뜨린 후에 몇 년 후에 괴담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그 백신 반대하던 애들은 또 다 병신들이다, 이런 여론이 보편화가 되는 시점에서 베리칩을 추진을 하고, 어김없이 몇 년 전 백신 반대하던 사람들이 베리칩도 분명히 반대를 하겠죠. 그때 반대 여론이 설득력이, 그때가 되면 설득력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설득력을 제로로 만들게 하기 위한 프락시 전술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을 하시려면은 현재 밝혀진 팩트만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하셔야지,
뭔가 구호 만들고 노래 만들고 뭐 개돼지 선동질을 해대면서 재밌는 괴담 콘텐츠를 편집해서 미스터리 극장 형식으로 막 그 달달달달 그 주입하는 달달하게 주입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세력들은 이 또한 한 흑막의 또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흑막이거나 아니면은 이쪽의 주장의 설득력을 없애기 위한 프락시 전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영 상관없이 단순한 구호 외치고 노래 만들어서 부르고 논리력은 조금도 없고 자기 생각은 조금도 없고 검증 조금도 안 된 그런 괴담 자료들이나 퍼다 나르는 놈들은 그냥 지지 정당이나 주장하는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얘네들은 인류의 적이에요. 인류의 적이고 좌빨적 성향을 가진 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